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영예를 좀 구하자면 이쪽 파트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활동전이에 대해서 했었죠. 그 활동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전이의 특징은 이제 실무율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단순히 얘기하면은 all or no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되거나 안 되거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활동전이 같은 경우는 역치를 넘으면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치를 넘었을 때 활동전이는 발생하고 최대 플러스 35까지 찍힌다. 역치를 못 넘으면은 활동전이가 발생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극의 크기가 커도 활동전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극의 크기가 작다고 활동전이가 이렇게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자극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감지를 하죠.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로 우리는 이 자극의 크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지돌기 쪽에서 우리는 이제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럼 가지돌기 쪽에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 탈분극의 크기가 축사까지 왔을 때 역치를 넣으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지돌기 쪽에서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의 크기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이때 자극을 S1, 이때 자극을 S2, 이때 자극을 S3라고 해볼게요. 자극의 크기는 S1, S2, S3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때 만약에 이 라인을 역치라고 해볼게요. 이 라인을 역치라고 해볼게요. S2는 잠깐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활동 전이가 S1의 자극으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왜? 역치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S2는 발생합니다. 왜? 역치를 넘었으니까. S3도 발생을 합니다. 역치를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S2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했다면 S3에서도 활동전이가 S2와 크기가 같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자극의 크기를 어떻게 감별한다고? 축삭에서 나타나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요. 자, S2에서 이 정도의 탈분극에서 발생 빈도가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S3에서의 발생 빈도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더 S3 자극이 클수록 더 많은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흥분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 전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활동전이가 축삭돌기에 따라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흥분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전도 바로 이걸 의미하죠. 축삭을 따라 전기 시도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흥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 3-4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자극을 받으면은 여기 있는 게 나트륨 통로예요. 전부 다 여기 표시되는 게 나트륨 통로, 전화비전성 나트륨 통로죠. 민말이지 신경에서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나트륨은 입자니까 입자는 기본적으로 확산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확산을 할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입자이기도 하지만 전기적인 성질도 띠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트륨의 확산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가 전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는 다시 확산을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바로 뭐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여기서도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나트륨의 이동으로 다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자극을 받아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요. 이를 통해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얘는 다시 확산을 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계속 열면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쵸? 이게 기본적인 흥분 전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이 다르죠. 자, 마리집은 이제 첫 시간에 했었죠. 이제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으로 쌓여 있고요. 그 마리집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것을 낭비의 결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흥분 전도, 즉 활동 전이의 발생이 바로 랑비의 결절에서만 나타납니다. 랑비의 결절에서만 나타나요. 마리집 쪽에서는 어떤 전기적인 활동 전이라든지 이런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듯이 전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도약전도라고 부르죠. 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전도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약전도가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은 나트륨이 통로가 열리면서 자극받아서 나트륨이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죠. 그럼 얘가 다이렉트로 마리집을 통과해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간 다음에 다음 랑비의 결절에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을 유입하면은 얘가 다시 마리집을 거쳐서 다음 랑비의 결절에 있는 이제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이렇게 전도가 되게 됩니다. 흥분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마리집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나트륨 통로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즉 여기는 막수송체가 없어요. 칼륨 통로도 없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온의 투과가, 즉 이온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미마르 신경 같은 경우는 축삭에 있는 모든 나트륨 통로를 싹 다 열고 가잖아요. 축삭막에 온통 나트륨 통로가 쫙 도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전부 다 건드리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은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온이 들어와서 확산되고 들어가고 확산되고 들어왔다 확산되고 이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축삭의 모든 곳에 걸쳐서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계속적으로 이렇게 튀면서 가다 보면은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그냥 나트륨 이온이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온 통로에 열렸다 닫힌 그리고 이온의 투과 그로 인한 활동 전이의 발생 이런 것들이 일부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에서 나타나는 이 도약 전도는 민마리집 신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전도보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다. 게다가 마리집은 절연체잖아요. 그쵸? 활동 전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는 거는 전기 신호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마리집은 절연체다 보니까 전기 신호의 약화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에서는 굉장히 흥분 전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흥분 전도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도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볼게요. 흥분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자면은 아까 봤던 마리집이 있죠. 마리집이 있으면은 전도 속도가 빠르게 된다.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축삭의 굵기입니다. 굵기를 증가시키면 전도 속도가 빨라져요. 이것은 전선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축삭도 마찬가지예요.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뉴런에서 마리집을 발달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 속도를 빠르게 했다면은,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는 마리집 신경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축삭을 굉장히 두껍게,
그래서 거대 축삭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축사해복기를 굉장히 굵게 해서 전도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전도는 역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지돌기 쪽에서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삭을 타고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다만 얘가 절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지는 못해요. 절대로 거꾸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뉴런을 채취를 해서 실험실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축삭 중앙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은 전기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로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전도가, 흥분 전도가 이렇게도 가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그림 3단의 사이에서도 보셨듯이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즉 자극을 바르면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전도가 가능하다. 다만 어떻다? 역행할 수는 없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 번 자극이 지나간 곳은 나트륨 통로가 일시적으로 불활성화돼요. 자극받아도 안 열려요. 그래서 흥분이 절대로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긴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심화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흥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흥분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시냅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요렇게 뉴런의 축소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 또는 근육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와 약간의 틈을 두고 맞대어 있는데 이 틈을 우리는 뭐라 하자? 시냅스라고 하자. 옆 페이지에 이제 그림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틈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틈 이전에서 신호를 주는 애를 시냅스 이전 뉴런, 신호를 받는 애를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틈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기 신호가 끊긴다는 문제점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냅스를 통해서 흥분 전달이 이루어질 때에는 전기 신호 말고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시냅스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기 좀 뭐냐? 시냅스에서 분비돼서 이제 신호 전달을 해주는 이 화학 물질을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62페이지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방출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시냅스에서는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흥분 전도와 흥분 전달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흥분 전도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축삭에서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흥분 전달은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 또는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 둘의 비슷하지만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흥분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오죠.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을
도달을 합니다. 원래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축삭도기 말단에 소포라고 하는 이제 인지제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주머니에 담겨 있어요. 이를 시냅스 소포라고 그러는데, 이 시냅스 소포가 활동 전이의 자극을 받으면요, 얘가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돼요. 어디 세포막이냐면은 이렇게 시냅스 쪽의 세포막과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방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화학 물질에 의한 신호 전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화학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요 막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시냅스 이전에는 없어요, 이 수용체가. 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온 통로가 열려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온 통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붙게 되면은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온이 유입되면서 이제 막전이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 막전이의 변화가 탈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신호가 계속 이제 전달이 되면 신호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축삭돌기 말단에서 활동제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흥분 전달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흥분 전달에서 이 시냅스를 통한 흥분 전달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자면, 일단 먼저 아까 전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시냅스 이후 뉴런에는 있고 시냅스 이전 뉴런에는 없다고 했죠.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시냅스 전에는 없어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신호가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후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와 흥분 전달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쪽이 월등히 빠릅니다. 즉,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한 번의 축삭으로 이어진 거랑 시냅스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애들의 속도를 비교하면은 이쪽이 월등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흥분 전도는 전기 신호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요. 얘네들은 중간에 화학적 신호로 전달이 되게 돼요. 근데 화학 신호가 확산되는 속도와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월등히 전기 신호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시냅스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흥분성과 억제성이 있습니다. 흥분성 시냅스 또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억제성 시냅스와 물질, 이렇게요. 흥분성 시냅스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요. 억제성 시냅스에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자, 흥분성 시냅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닿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온이 유입되면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는 게 맞지만 여기서 흥분성 같은 경우는 막전이 변화가 탈분극으로 일어나게 돼요. 탈분극이 나타나면은 축삭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돼서 이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억제성 시냅스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이게 수용체에 닿게 되면요, 막전이의 변화가 뭐 어떻게 일어나면 과분곡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과분곡이 나타날 때는 이온의 유입 또는 이온의 유출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온에 유입되는 것은 음이온이고요. 유출되는 것은 양이온이 유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두 번째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과분곡이 나타나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발생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신호 전달이 안 되게 해주는 게 바로 억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야 되는 것을 차단시켜서 신호 전달을 억제시키는 게 바로 억제성 시냅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에선 이렇게 흥분성과 억제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호를 전달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흥분 전달에 대한 얘기도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영상이 다소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조금 첫 시간 처음에 양해를 부탁드렸죠. 네,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